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하시고 큰 스님이시고 시인이시고 우리 문학사에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잠시라도 숙연한 마음으로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 신창범 선생님 한번 낭독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낭독해 주시죠. 예, 크게 천천히 낭독해 주십시오. 알 수 없어요. 한동훈.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리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너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후비후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거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말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고맙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잘 낭송하여 주셨습니다. 한용운 시인 하면은 우리가 이 명작으로 남은 시가 님의 침묵이고 알 수 없어요 이 작품이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 그 다음에 한용운 시인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를 쓰고 민족의 그 아픈 역사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육사와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은 후쿠오카에서 윤동주 시인은 옥사를 했고 또 이육사 시인은 중국 베이징 북경감옥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그렇게 갔고 한용운 시인은 성북동에서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친 걸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시가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그렇지만 가슴에 와닿고 또 우리 시의 독특한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겠습니다. 시의 구조. 보면은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저녁노을 이렇게 5개, 5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은 주어가 오동잎이고 2년은 푸른 하늘이고 3년은 향기, 4년은 작은 시내, 5년은 저녁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발자취는 뭔가? 오동잎이 발자취로 이렇게 전이가 된 겁니다.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렇게 해서 오동잎하고 발자취로 감정이 이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고 감정이 이렇게 전이가 된 거고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문장으로서 전부 같은 형태, 같은 율격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타고 남은 재, 이거는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저녁노을 이게 전부 탑니다. 타고 없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시인도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심오하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고남은 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색은 공이다. 색은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윤회 사상을 해서 죽고 살고 이게 계속 한평생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남은 죄는 결국 기름이 되고 기름이 다시 또 타고남은 죄로 이렇게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색은 공이다. 이렇게 이런 말은 없지만도 이런 거 짐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의 존재에 대한 역설적인 화신이다. 님에 대해서 이 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목에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듯이 이 다섯 년에 대해서 오동잎이나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저녁노래에 대한 이것은 님을 생각하면서 쓰기도 했지만 또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님의 존재에 대한 역설적인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연시로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문장 분석을 해보면은 1년에 보면은 나무잎 하나 떨어지는 보고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려는 통찰입니다. 그 차가 리을이 빠졌습니다. 통찰력이 깊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나무잎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도 존재, 저 존재는 왜 떨어지는가? 뭐 때문에 나무잎이 떨어지는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해서 이렇게 임문을 달아놨습니다. 임문을 달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조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연에 보면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글그림입니까? 인격의 소유자를 선망하는 겁니다.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 푸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그 희망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이상향을 쳐다보면서 그 신선하고 덕망 높은 인격의 소유자를 선망하는 겁니다. 님을 찾는 겁니다. 조국을 찾는 겁니다. 부처님을 찾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3년에 보면은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탑 위에 잎길을 거쳐서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이 이렇게 거쳐져 있습니다. 그 하늘에 보면 향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입김으로서 다시 상징을 했습니다. 입김은 누구의 성경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인격의 소유자를 선망하는 뜻에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그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후비후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시내는 하고 띄어야 되는데 안 띄었군요. 시내는 띄우고 후비후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가늘게 흐르는 내무선 절대자의 목소리. 절대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존재가 최고에도 완전한 인격이다. 신이 그렇고 옛날에 왕을 절제자라 그랬죠. 신, 왕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절제자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흐르는 내물선 절대자 목소리 들려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6년에 가면은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말을 지키는 약한 들고니까 아름답고 달관의 경계에 이른 예술의 선구자를 탐망하는 분위기다. 앞에 있는 그런 오동잎이나 푸른 하늘의 향이나 작은 시내 저녁노을이 전부 타고 다 없어집니다. 색이 보이던 것이 다 없어지고 공이 됩니다. 기름이 돼서 다 타버립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그래서 화자의 가슴은 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지금 약간 그런 등불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첫째 장에 보면은 감상해서 이렇게 몇 줄 써나 주석을 따랐습니다.
고독과 기다림을 주제로 한 서정시다. 그러죠? 이건 서정시죠. 뭐 극시도 아니고 서사시도 아니고 자유시에 해당하는 서정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체로 약간 쓰는 게 있고 또 이문체로 썼기 때문에 율격이 음율이 전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얼굴입니까, 입김입니까, 노래입니까, 누구의 시입니까, 이것은 전부 율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음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율이죠. 운율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재율 혹은 외재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재율도 되고 이 문장의 외재율도 됩니다. 내재율이라는 것은 그 숨결의 흐름, 문장의 숨결의 흐름을 우리가 내재율이라고, 외재율이라는 것은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고서 이것은 박자로 이렇게 나오고 음표로 나오고 이런 것을 음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목소리를 내는 걸 외재율이라고 합니다. 얼굴입니까, 입김입니까, 이렇게 외재율이 되죠. 이런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 시의 주제는 모두 자연현상이고 전체가 이문형으로 반복 구문과 사설적인 율격으로 표상한다. 이런 말은 전부 자연입니다. 그렇죠? 바람이나 지전, 장마나 뭐 이런 나무, 탑 이렇게 시내 전부 자연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또 이문형으로 또 바꿔줬습니다. 반복 구문, 사설적이다, 이야기체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그런 시입니다.